조력자가 없고 악역이 없는 재밌는 스토리는 전 본 적이 없어요. 스파이더맨만 봐도 그를 막는 악역들도 다 있잖아요. 악역을 만났을 때 왜 나는 이렇게 시련이 많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더 재밌게 만들어주는 사람이구나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같이 나눠볼 이야기는 히든 스토리.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이 들었던 스토리가 개그우먼 김신영님 있잖아요. 김신영님이 최근에 어떤 영상에 나와서 살 빼는 프로그램인가? 거기 나오셔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얘기하시는데 자기가 가난해서 살쪘대요. 저마다 살쪘던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나는 가난이었어. 가난해서 살쪘어. 한인 거야 계속 저장강박식으로. 그래서 사실 나는 살찐 거거든. 그래서 어릴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언제 밥을 먹을지를 모른다는 그 생각 때문에 음식에 대한 집착, 강박증이 생겨서 폭식증을 갖게 된 거죠. 본인이 살을 빼고 다이어트를 하고자 했을 때 주변에서 되게 말렸대요. 너 컨텐츠 떨어진다, 캐릭터성 없어진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자기는 그 가난을 지우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걸 이겨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딱 그 히든 스토리의 이야기랑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살을 빼고 싶은데 내가 왜 살이 쪘을까를 자기 셀프 스토리를 이미 이해를 하고 있었고 단순히 예뻐지기 위해서 살을 빼는 게 아니라 나는 이 가난을 지우고 싶어서 살을 뺄 거야 하면서 행동이 바뀌고 식단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운동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를 이끌어낸 거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나쁜 습관들은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을까? 내가 거기에 너무 머물러 있는 거 아닐까? 그럼 나는 이걸 지워내기 위해 어떤 스토리를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나? 생각해보는 것도 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또 이 책에 추천사를 쓰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제가 그런 식으로 썼어요. 주인공으로 사는 사람들의 내면에는 언제나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다. 한때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주인공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의심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 내 안에도 분명 나만의 스토리가 있었으며 그것이 지금의 드로엔드를 만들어 주었다. 주인공이 되어 스스로 꿈꾸는 대로 살고 싶다면 지금 바로 당신 안에서 히든 스토리를 찾길 바란다. 이렇게 제가 추천서를 썼거든요. 제 스토리를 보면 저도 굉장히 평범하게 시작했잖아요. 여러분과 다르지 않잖아요. 취업 어떻게 하지? 취업할 자신이 없는데 두려워하고 불안함도 갖고 있었고 근데 거기서 그냥 그렇게만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고 싶은데 너 왜 불안해? 너 지금 왜 힘들어? 그 순간 저의 과거를 돌아다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드로엔드류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드로엔드류는 이런 삶을 살게 될 거야 하면서 저의 스토리를 써내려가기 시작한 거죠. 저도 제 책을 보면서 되게 다행이다 싶었던 거는 과거에 그 힘든 스토리, 평범했고 찌질했던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나의 뒤에 있는 내용이 더 빛을 보는 거 아닐까? 그게 내 스토리의 기승전결이 되어주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공감을 하고 끝까지 나의 이야기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아니었을까? 저는 제가 성공해서 책을 썼다기보다 성장하고 있는 과정을 나누고 싶어서 책을 쓴 거거든요. 앞으로 제가 만들어갈 일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를 그때그때 공유하지 않으면 그 기분을 완벽히 전달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제가 책을 쓰면서도 두렵긴 했어요. 저도 세상에 좋은 책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책을 써야지 왜 내가 책을 쓸까라는 그 답을 얻어야지 제가 책을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때 기록의 쓸모 이승희 마케터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그 나이 때만 쓸 수 있는 책이 있다고 자기 상사가 얘기해줬다고. 그러면서 자기도 그걸 이겨냈다고. 그래서 저도 이거를 30살 초반에 앤드류가 나의 20대를 정리하면서 20대 때 나는 이렇게 보냈다, 내가 지금까지 배운 건 이거다 라고 정리해보자. 물론 내가 나중에 돌아봤을 때 이불킥을 할 수 있을지언정 그래도 지금 30대 초반에 앤드류가 창피하지 않을 책을 써보자. 그래가지고 저의 이야기를 많이 담아서 스토리텔링을 많이 해서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또 사람들이 많이 공감해준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되게 공감을 많이 해주셨는데 결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곳에서 스토리를 끝내지 말고 그것을 중간으로 만들면 된다. 내가 아직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 이게 내 스토리의 결말이 아니다. 이걸 중간으로 만들어보자. 내가 어떻게 반전시킬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면 훨씬 좋아지는 것 같아요. 나는 앞으로 좋은 스토리를 만들어 갈 거야 라고 했는데 이 스토리를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이거를 어떻게 스토리텔링 할 거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이 책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4가지. 분명한 캐릭터, 진실한 감정, 중요한 순간, 구체적인 세부사항. 저는 이 4개가 컨텐츠를 만드는 거에도 너무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분명한 캐릭터 있잖아요. 제 럭키드로 책을 보면은 저에 대한 상황이 딱 얘가 누군지가 딱 나타나 있잖아요. 처음에 디자이너로 시작했고 해외 취업을 했고 거기서 고군분투해내고 거기서 브랜딩하는 법을 배웠고 이거를 자기한테 적용해서 회사를 퇴사해서 자기만의 업을 찾아서 잘 이루어가는 밀레니얼 프리워커.
이런 식으로 정해놓는 분명한 캐릭터?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캐릭터로 나를 만들 것인가 그걸 생각해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말하는 페르소나를 정의하라? 이런 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아직 컨텐츠가 부족하고 내가 아직 만들어 결과물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미리 생각해 놓는 거죠. 나는 이런 모습을 꿈꿔. Fake it until you make it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나갈 때 이 캐릭터는 어떤 선택을 할까? 이 캐릭터는 어떻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할까? 이걸 하면 내가 설정해놓은 스토리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얘는 뭘 해도 안 되는 캐릭터야 라고 설정해 놓으면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된다는 캐릭터로 설정을 해놓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몽상가가 되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제가 나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했던 거는 이미 세상에 나와 있는 수많은 멋진 아웃풋들에 내가 좋아하는 점들을 엮어서 만든 거거든요. 멋진 일들을 해내가는 사람들한테서 그들의 캐릭터성을 내 걸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가 진실한 감정이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할 것인가, 저는 컨텐츠 만들 때 우리 팀원들한테 되게 강조하는 편이에요. 이 컨텐츠로 우리 웃길 거야? 감동을 줄 거야? 깨달음을 줄 거야? 공감되게 할 거야? 이런 것들, 그런 감정이 없으면요 그 스토리가 기억나지도 않아요. 저는 그걸 항상 생각하고 컨텐츠를 만들거든요. 인스타그램 사진을 하나 올리더라도 거기에 글이라도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보고 사람들을 웃게 만들 건가? 근데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만드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순간, 어퍼컷을 날릴 중요한 순간도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네 번째가 이제 구체적인 세부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긴 한데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말을 하는데 쓸데없는 세부사항을 많이 넣는 경우가 있죠. 그 사람의 생김새가 굳이 중요하지 않은데 그 생김새라든지 뭘 옷을 입었는지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반대로 이런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들어가야 이 스토리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도 생각하고 스토리에 넣어야 된다. 근데 저는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인공은 항상 주변에 조력자가 있어요. 그리고 악역도 있어요. 조력자가 없고 악역이 없는 재밌는 스토리는 전 본 적이 없어요. 스파이더맨만 봐도 스파이더맨 도와주는 조력자 친구들이 있고 그를 막는 악역들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이야기에 담고 가고 싶은 조력자들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책을 써, 내가 이 친구를 내 책에 넣고 싶은 사람인가? 아닌데 내가 굳이 옆에 데리고 갈 필요도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악역을 만났을 때 왜 나는 이렇게 시련이 많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또 재밌게 만들어주는 사람이구나, 혹은 내가 이 사람을 넘으면 나의 이야기가 진짜 멋지게 완성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긍정적이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방법인 것 같기도 해요.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는 게 자기를 인식시키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나를 인식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분야의 디자인을 진짜 잘한다 라고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게 퍼스널 브랜딩이에요. 그래서 나를 표현해 줄 수 있는 진짜 재밌는 스토리를 갖고 있으면 사람들한테 인식시키기가 되게 쉽더라고요.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는 스토리가 백종원님 이야기거든요. 쌈밥집을 이제 시작을 한 이야기가 되게 유명해요. 돈을 아끼려고 육절기를 사는데 잘못 사가지고 햄 써는 기계를 사셨대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삼겹살에 했는데 삼겹살이 햄처럼 얇게 썰리게 된 거예요. 이거를 어떡하지 하다가 하루는 이걸 다 필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똘똘똘 말린 채로 나갔대요. 그때 사람이 이게 대패도 아니고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이걸 대패 삼겹살이라고 팔아보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먹는 그 대패 삼겹살이 그렇게 탄생했다는 거예요. 저도 이걸 안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 다 이야기 하나쯤은 있을걸요? 위인이라든지 혹은 유명한 사람들이라든지 이 사람은 이랬었대 하면서 전하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남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할까 그거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마존의 CEO 제프 베이조스가 그랬거든요. 너가 없는 방에서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나누는 이야기가 너의 브랜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생각해보세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럼 나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필요할지 또 생각해봐도 좋겠죠? 포드 창업자 헨리 포드가 한 얘기인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결국 당신이 생각한 대로 된다, 이 말을 했거든요. 너무 뼈 때리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는 얘기잖아요. 자기 확신을 갖고 이런 스토리를 앞으로 만들어 나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저의 이야기랑도 되게 잘 맞아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책을 읽으면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저만의 히든 스토리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 대학생 초반에는 학벌 콤플렉스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학벌이 되게 좋은 사람을 보면 저도 모르게 기가 죽고 집에 와서 나를 바보처럼 생각하진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냥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건 어떻게 했어? 조언을 최대한 얻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중도 휴학한 날이 저번
달에 그린이 같이 모인 날이었는데 다음 학기 복학을 하게 되면 2학년 2학기가 세 번째거든요. 내가 잘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한 2주 정도 지나고 보니까 뭐 어때? 2학년 2학기 세 번 다닌 사람은 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어쩌면 이게 나의 개성 있는 스토리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후회를 원동력 삼아서 더 좋은 사람이 되면 되겠다. 또 저를 브랜딩할 때 이런 실패한 스토리, 영웅이 성공하기까지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금 즐겁게 다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유튜브의 구독자 아니랄까봐 제가 얘기 들으면서 그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2학년 2학기를 3번 한 사람은 진짜 몇 명이나 될까 이 세상에. 되게 특별한 스토리가 될 것 같고 지금 흘렸던 눈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중에 정말 멋진 결과물을 냈을 때 정말 좋은 스토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도 25살, 6살 때 하루아침에 해고당했을 때 짐 가지고 집에 딱 왔는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짐을 정리하는데 명함이 딱 나온 거예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이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이 명함 따위에 내가 자부심을 갖지 말아야겠다. 저 지금도 명함 없거든요. 엄청 유명하신 분 만나고 저한테 명함 줘도 저는 명함 없다고 얘기해요. 당당하게. 죄송해요. 제가 명함 없는 게 컨셉이어가지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명함 없이도 저를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는 내 이름 자체가 브랜드가 돼서 내 이름 자체가 멋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래서 저는 명함 없이 다녀도 다 앤드류는 유튜브 채널의 명함이지 이렇게 얘기해 주시거든요. 근데 진짜 그 스토리가 저의 스토리를 만들어줬어요.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더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직보다 업이 중요한 시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저는 스토리를 갖고 있으니까 제 친구가 저렇게 얘기할 수 있구나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저는 그걸 증명하고 있고 사람들한테 이런 거에 너무 자부심 느끼지 마세요. 오늘도 늦게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한 달 뒤에 또 만나요. 안녕.